아니, 보험금이 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따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딸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은아, 고은아, 일어나봐라 얼른. 니 또 술 마셨나? 엄마 왔나? 애들도 있는데 엄마 이렇게 술을 마셔서 되겠나? 제이는 유치원 갔지. 이번에 또 무슨 일이고? 정서방 3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 왜? 사업한다고 내 명의로 돈 빌리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했지. 가니까 내한테 욕을 퍼붓고 나가더라. 뭐? 니 모아둔 돈 싹 다 가져갔어. 장상가 뭔가 하다가 다 말아먹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엄마,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데. 허구한 날 때리는 인간한테 겨우 벗어났더니 재혼한 저 인간까지 이럴 줄 몰랐다. 이거사 애들 봤으라도 네가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야지. 아침 안 먹었지? 엄마가 얼른 차려줄게. 야, 지금 삶이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자네. 어디서 뭐 하다가 5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사업 투자금 구하러 다녔다 아이가. 어? 네가 안 구해주니까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니는. 이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 니랑 네가 데려온 딸이랑 먹여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그동안 사업한다고 네가 내 돈 말아먹은 게 얼만데? 어디 내 혼자 잘 살자 그랬나? 아이 근데 이게 어디서 서방한테 눈을 부라리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쳐라. 쳐! 아유 이거 그냥 하씨. 왜 못 치는데? 두 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 딸 고은이의 우울증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은아, 우리 입원해서 치료받자. 의사도 입원해야 된다고 하잖아. 내가 입원하면 우리 애들 어쩌노? 그 인간 제이치 딸 아니라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아나? 엄마가 애들은 봐줄게. 애들한테 내가 있어야 된다. 엄마, 그 인간 혹시 엄마한테까지 가서 돈 내놓으라고 막 해코지하고 그럼 어쩌노?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아, 고은 씨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청소 좀 해놓고 반찬 챙겨서 고은이한테 가야겠다.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해서. 아참, 내가 고은이 앞으로 든 보험이 있었지. 한참 경자가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들었던 건데 그때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했었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정서방한테로 갈까 애가. 안 되지. 내 새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그놈한테로 가면 안 되지.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나의 바람과는 달리 딸 고은이는 주말 동안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내는 등 정신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유, 큰일이네요. 결국 딸은 어린 애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 아니, 보험금이 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따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딸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동숙 씨가 보험금 지급 여부로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게 됐는데요. 한시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실제로도 이동숙 씨처럼 가족이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오는지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남은 유가족은 망자의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네.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맡아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에서는요, 자살이 고의 사고이고 그래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주장이 맞나요? 네, 보험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드라마 살해에서 이동숙 씨는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해보험은 상해로 신체가 손상된 경우에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해는 신체 외부로부터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라는 거. 네. 쉽게 예를 들면 어떻게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자살 같은 경우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살해에서 보험사는 고은 씨가 자살을 했고 자살은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은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에는 고의로 사고를 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네. 바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혹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쉽게 말씀드리면 판단 능력이 아주 저하돼서 자살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울증이나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나 학교 폭력이나 채권 추심 등의 극도의 흥분 상태 또는 수치심을 느낀 감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드라마에서 고은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을 또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은 씨 같은 경우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지만 단순한 자살로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고은 씨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릴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고요. 술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증상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었고요. 마지막 자살 한 날에는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입고 있던 잠옷 차림 그대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보면 고은 씨의 행동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우울 증상의 발현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자살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이거를 증명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보험자인 고은 씨가 사망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자살 행위에 나아갔다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동숙 씨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동숙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동숙 씨가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 기록의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사용했던 휴대폰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 요즘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외에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메모나 노트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볼 때는 어떠한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로이어 사무장으로서 그 이후 상황을 발빠르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 보험 수익자를 이동숙 씨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으로 바꿨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서면 동의 절차 없이 했다고 보험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인 남편이 또는 자녀가 보험 수익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요. 보험금을 지금 계속 어머니 이동숙 씨가 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고은 씨의 남편의 행실을 봐서는 남편에게는 절대 지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만약에 보험사 주장대로라면은 수익자 변경이 지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수익자 변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면 수익자를 변경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수익자 변경이 무효라면은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되겠죠. 이거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험사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절차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김고은 씨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 이거는 이동숙 씨가 고은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동숙 씨에 따르면 실제로 고은 씨가 수익자 변경에 동의하는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서류와 비교해 봤을 때 수익자 변경 신청서상의 필적이 조금 달라 보여서 고은 씨 자필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변경 신청서상의 필적이 고은 씨께 맞다라는 얘기인데 그 맞다라는 건 또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네, 맞다라는 부분은 고은 씨가 살아 계셨을 때 자필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서류들,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셨던 서류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확보하셔서 문제가 되는 수익자 변경 신청서상의 필적과 비교하는 필적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절차에 더해서 그 당시에 고은 씨가 직접 사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동숙 씨는 딸 고은 씨의 상해 사망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아마도 감정 절차를 거치면 고은 씨가 자필 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숙 씨는 딸 고은 씨가 자살을 했지만 상해 사망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뭐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또 손주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동숙 씨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이것도 좀 궁금한데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이동숙 씨가 상해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사망 보험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자살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우연한 사고를 상해라고 하고 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아. 재해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동숙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려운 일을 겪으셨지만 보험금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급받으셔서 손자들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